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스윙맨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 혹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까지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인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의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와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저 다비드 전문가의 영상을 즐겨 보시고 그 다음에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23일날 올려드렸던 저의 영상 안에서 단기적인 1순위 정책주,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와 오세훈 뉴스가 있었을 때 박영선과 오세훈 구도,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1순위 정책주 이렇게 자연광경, 이하공영, 특수건설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특수공영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 한 22% 정도의 상승률을 굉장히 좀 강하게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자연광경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대략 한 18% 정도의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하공영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런 영상들을 뭐 자주 접하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수익을 참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며칠 지나고 급등이 나오면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제가 오늘 영상도 업로드 되면 또 바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우리 또 스윙맨 가족분들이 저희 스윙맨에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모든 재료들을,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아래쪽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맞는 그런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설치 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단타 추천주 수익 노트 이렇게 있죠. 수익 노트는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자료들 올려드리는, 그 다음에 뭐 특징주 분석이라던가 재료주 분석 이런 걸 올려드리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단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런 란입니다. 거기 이제 수익 인증과 단타 추천주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매매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던 분들은 이렇게 인증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단타 추천주 이렇게 올려면은 제가 이제 종목 매매할 거 이렇게 추천주, 그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격, 목표가, 손절가, 기술적 분석 이런 내용들까지 쭉쭉쭉쭉 설명을 드립니다. 3월 25일 추천주 HSD 엔진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하셨던 분들은 오늘 수익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열심히 골라드리는데 승률이 100%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분할매도, 뭐 분할매수 관점 이런 전략들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나는 내가 대응하기에 손절가는 조금 좀 타이트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내용들 들으시면서, 어차피 유튜브 그 스윙맨 영상에 많이 좀 담겨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 기준들 잡아가지고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손절가가 이렇게 좀 막 되게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나는 종목 매수할 때 3%만 먹고 빨리 빠지는데 근데 나는 손절가는 막 마이너스 10%까지 잡을 거야,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매매 성향에 맞춰서 그런 거는 조절을 하되, 저는 이제 수익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목표를 이렇게 잡아드리고 손절가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참고하셔서 어플을 좋게 이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 장이 마감된 저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특징주들이 있었고, 그 중에 오늘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목을 끌었었던 종목은 HMM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뜨기나 핫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뭐 20%까지 상승하고 치솟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과거에 HMM을 한번
봤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HMM을 내가 매수하고 먹고 나온 적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들고 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HMM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들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해운주들 플러스 조선주들까지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 종목을 가지고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요거를 비롯한 해운주들 아니면 내가 조선주를 좀 보면서 지금 과연 내가 매수를 새로 해도 될까? 해운주를 지금 사도 될까? 아니면 조선주를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목들마다 오늘 움직임의 강도에 따라서 후속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니와,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하기에는 너무 과열이 돼서 좀 부담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운주들과 그 다음에 조선주들을 좀 몇 개를 보면서 지금 충분히 매수를 따라갈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그 다음에 뭐 그러한 이유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에 3월 25일 날 매수를 좀 해보시라고 HSD 엔진이라는 종목을 추천주로 올려드렸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이슈를 좀 받으면서 장중에 6.39% 올라가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 맞지만 좀 약간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SD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여러 조선주들도 이제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겠죠.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새로 발생을 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핫 키워드로 떠올랐었던 게 수에즈 운하라고, 여기 이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막혀버린 수에즈 운하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랑 유럽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그 해상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수에즈 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가 자초되면서 거기에 이제 길이 가로막히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뭐 우리나라 쪽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대만 선사인 에버그린의 뭐 그런 이제 좀 배라고 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크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힌 길이 이번에 운한 중단이 좀 되고 하면서 전 세계적인 물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좀 크게 올 거다라는 뉴스 분석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그 상장되어 있는 해운주들은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당장 일어났던 수에즈 운하뿐만이 아니라 해운 쪽을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적으로 이 해운 시장 안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뭐 하반기 이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뭐 반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고 계속 좀 부족한 그런 사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작년 가을이었죠. 작년 10월, 11월 이때부터 해가지고 해운 운임이 엄청나게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막혔었던 거, 그것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물류망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가 부족하고 거기에 이제 막 할 만한 배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상 운임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 11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잖아요. 광군제라고 해서. 그때 엄청난 소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임 가격들이 엄청나게 뜨는 현상들이 그때도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11월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해상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게 2배 정도 가까이 뜨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 좀 조정세가 나왔어요. 왜냐면 단기간 안에 너무너무 과열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 가격이 너무 고가로 뛰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이 나온 거는 맞으나,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널들이 이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과거에 이제 운임 가격이 가파르게 막 급등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면 뭐 해운주들도 그 당시에는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수급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광군제 이후에 아니면 뭐 코로나로 인해 그렇게 있었었던 그런 이제 뭐 재료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모멘텀 같은 것들이 소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모멘텀이 한번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에즈 운하로 인해서 물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급 부족과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한 해상 운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단기간 안에 해소가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찬가지로 뭐 H&M을 비롯해서 다른 뭐 해운주들이 아니면 뭐 페노션 이런 종목들도 잘 올라갔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오늘 당장 나온 모멘텀으로 급등을 한 건 맞으나 이게 뭐 오늘 하루 올라갔다고 해서 하루 만에 소진이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미증시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 급등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뭐 경기 부양책이 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실질적인 경기 개선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조선주라던가 해운주들 쪽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상 운수 이런 종목들이 인플레이션의 대안으로 꼽힌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글로벌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원자재 등을 계속해서 이제 실어서 나르고 뭐 배달해주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뽑아줬던 내용들을 따르면은 중국 춘절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벌크 운임비가 27% 이상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혜주 운하가 이게 이렇게 가도 돼? 라는 의문을 하고 있는 시점에 굉장히 좀 효과적인 모멘텀으로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H&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노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해운주가 가격이 많이 떠서 부담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좀 같이 찍어드렸던 것 같은데 해운주 가격이 많이 부담이라고 하면은 뭐 해운주가 가면 그 다음은 이제 조선주가 가겠죠. 오늘도 이제 조선주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은 나왔으나 뭐 해운주 정도까지는 차트가 막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전반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또 배를 좀 찍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는 좀 보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수혜주운하 쪽으로 연결지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자초된 그 선박이 이제 뭐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돼가지고 뭐 다른 그 저항류 뭐 그거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엔진이 뭐 추진력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쪽에서는 이제 뭐 강풍이 사고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어떤 부분들이든 문제가 야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뭐 기존 그쪽에 대해서 이제 뭐 선박 설계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오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좀 야기가 될 수 있겠죠. 과거에 이제 뭐 리포트에 나와 있는 뭐 내용들을 토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선박 같은 경우는 잦은 고장들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중국 거는 잔고장이 심해 이렇게 이제 좀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고 이번에 그 뭐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강풍을 원인으로 이제 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사익으로 우리나라는 조선업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신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좀 네임밸류가 좀 높아지고 신뢰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기분이 좋았던 게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수혜주 해운에 또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수주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한 6% 정도의 상승률을 추가적으로 또 끌어냈고 해운주들과 조선주들의 분위기를 같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뭐 H&M은 좀 사실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그죠?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는 이라는 말보다는 보유자들이 뭐 어디까지 가져가냐 그러니까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약간 좀 상징적인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더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뭐 대우조선 해양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차트는 만들어지고 아직 막 과열이 되지 않았는데 평가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 부담 없이 그나마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저리 이런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해운주들과 조선주들의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고 오늘 뭐 빅 이벤트와 빅 사건 사고가 있긴 했었으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도 반응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게 하루 만에 끝날 만한 이슈와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조선주 해운주에 오늘부로 또 관심을 또 새로 많이 가지시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H&M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오늘 제가 골라드리는 또 원픽 그다음에 또 탑3 종목들이 지난번 영상의 종목들처럼 또 대박을 쳐주길 기대하면서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오늘 6.95%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뭐 작지 않은 상승률이 나왔던 건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의 재료가 오늘 나올지 언제 발현될지는 뭐 과거에는 모를 수 있었으나 충분히 이 종목은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지를 보여주고 올라갈 준비를 충분히 마치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열린 차트를 만드는 첫 돌파라는 거, 그동안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고 오늘 첫 돌파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요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차트에 해왔다는 거,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고점을 넘으면서 뛰어넘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과거 이벤트가 크게 있었던 구간에서의 매물대 가장 큰 매물 위치를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앞으로 뭐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떨어진다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의 위치에서도 얘가 바닥에서 이제 좀 너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가권에 대한 부담감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묵직하게 싸우는 이런 매물대들이 앞으로 뭐 이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지지를 해주고 올려줄 가능성이 충분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을 볼게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수급표를 보니까 연기금에서 엄청 샀네요. 연기금에서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쪽에 이제 좀 테마성 물량들이 아니라 외국인이랑 기관계 쪽에서 엄청나게 큰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에 또 이런 뉴스들을 좀 보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3월 26일 오늘 9시 16분 뉴스가 나왔죠. 체결 계약명 컨테이너선 20척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계약 금액과 뭐 이제 매출액 대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계약 기간이 2021년 3월 25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비록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있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뭐 38%, 요 정도면은 뭐 이렇게 4년이라 하더라도 임팩트가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수주가 나왔고, 과거에 여기서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시점에서도 수주 발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런 구도를 좀 잡아줬기 때문에 이번 파동이 지난번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또 좋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해운주, 조선주들이 뭐 지금은 막 작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효과를 좀 보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힘들었던 구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막 수주 떨어지는 금액과 그런 규모들을 봤었을 때 주가가 10,000원을 안 넘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상당히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 뭐 테마성 이런 것처럼 자연과환경, 뭐 특수건설 이런 것처럼 뭐 하루 이틀에 막 빨리 먹으려는 이런 느낌들 말고 좀 멀리 보고 월봉 차트 보면서 앞으로의 뭐 기업의 성장성에 좀 배팅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 얘네들은 관심 종목에 좀 꼭 등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SD 엔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플에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차트의 흐름 보면서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 그 다음에 환승하는 이런 전략으로 추천을 드렸던 뭐 단기성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이 사실 뭐 이번에 6.39%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끝이 아니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기업의 좀 가치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차피 뭐 해운주들이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선주들의 흐름들도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조선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동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SD 엔진이 이낙연, 인맥주 이런 내용들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던 종목인 거는 맞는데, 사실 뭐 지금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은 뭐 대선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움직임과 사이즈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테마가 없다 하더라도 이 HSD 엔진 기업 본질적인 내용들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멀리 보고 가져가는 구간 안에서 지금 뭐 대선 쪽에 있어서는 이재명이라던가 윤석열 요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다음에 이낙연의 순환매가 와가지고 뭐 그걸로 인해서 단기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이제 뭐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분할매도 정도 하고 뭐 재매수를 좀 기다려보고 요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뭐 그게 엮여 있다고 해서 발목을 잡을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 요것도 이제 뭐 관심 종목으로 좀 봐두시고, 얘는 뭐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과거에 한번 치고 뭐 바닥 잡고 이런 과정들이 좀 보여줘서 그냥 뭐 눈요기 정도로 관심 종목으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을 같이 차트를 좀 봤습니다. 물론 뭐 현대, 미포, 조선도 있잖아요, 뭐뭐뭐뭐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새로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쪽 섹터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제가 결론을 도출을 했었을 때 제 기준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수하기도 참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저는 조선, 해운 얘네들이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사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리포트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새로운 종목들과 또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돌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좀 멀리 볼 만한 그런 테마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이화공영과 그 다음에 자연광경, 그 다음에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렸을 땐 뭐 3거래일 안에 뭐 막 18% 20% 이렇게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올라간 다음에 보면은 아무런 좀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빨리 습득하고 나는 좀 자주자주 빨리 봤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과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 그 다음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익!